넷플릭스 켜고 뭐 볼까 하다가 시간만 훌쩍하고 맛집 리스트는 막 쌓여 있는데 결정 못해서 결국 그냥 집밥 먹고. 혹시 당신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다들 한 번쯤은 겪어봤을 법한 일이죠. 네. 분명히 선택지가 많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우리는 막상 고르고 나서도 아쉬워하고 어떨 땐 후회까지 할까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좀 깊게 파고들어 볼 주제입니다. 이른바 선택의 역설이라는 현상인데요. 선택의 역설. 네. 이게 그냥 뭐 기분 탓이 아니라 꽤나 심리적인 또 뇌과학적인 이유까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베리 슈얼츠 같은 학자들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 원인을 좀 찾아보고 당신이 이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조금이라도 더 만족스러운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만한 실마리를 찾아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흥미롭네요. 선택지가 많으면 오히려 불행해질 수도 있다니 생각과는 좀 다른데요. 그 유명한 잼 실험 이야기 많이 나오던데 그거 잠깐 짚어주시죠. 아, 네네. 그게 아주 고전적인 실험인데요. 마트에서 잼 시식 코너를 열었어요. 근데 24가지 잼을 쫙 늘어놨을 때보다 딱 6가지만 보여줬을 때 있잖아요. 네. 그때 실제 구매율이 훨씬 높았다는 거예요. 진짜요? 신기하네. 근데 더 놀라운 건 사고 나서 이 잼 좋다 하는 만족도 역시 그 6가지 그룹에서 더 높았다는 거죠. 와, 선택지가 너무 많으면 사람들이 그냥 압도당하고 뭘 골라도 다른 거 놓쳤나 하는 그 찝찝함? 그게 남는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 놓친 것에 대한 아쉬움. 이게 첫 번째 이유로 꼽히는 기회비용 문제예요. 기회비용이요? 네, 하나를 고르는 순간 포기한 다른 것들의 가치가 막 더 커 보이는 거죠. 내가 고른 이 잼 말고 저 23가지 중에 진짜 인생 잼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 생각? 그렇죠. 그런 상상 때문에 현재 만족감이 깎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쉬움은 또 쾌락적 적응이라는 거랑 만나서 더 복잡해져요. 쾌락적 적응? 그건 뭔가요? 아무리 좋은 걸 선택해도 사람은 금방 그 상태에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뭐랄까, 만족감이 오래 안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기대치는 계속 높아지고 더 좋은 걸 원하게 되고요. 자료들을 보면 특히 물건 사는 것보다 경험에 투자하는 게 이 적응 속도를 늦춘다는 결과도 있더라고요. 경험이요? 네, 물건은 금방 익숙해지지만 뭐 여행의 추억이라던가 뭔가를 배운 즐거움 같은 경험은 훨씬 더 오래 남는다는 거죠. 만족감이요. 그렇군요. 이게 단순히 마음의 문제만은 아니고 우리 뇌도 진짜로 지친다고요. 결정 피로라는 개념이 있던데요. 네, 맞아요. 결정을 내리는 행동 자체가 뇌의 에너지를 엄청나게 소모해요. 특히 그 이성,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 피질이 계속 일을 해야 하거든요. 선택지가 막 늘어나면 뇌는 말 그대로 지쳐버리는 거죠. 방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막 피곤할 때 온라인 쇼핑하다가 이상한 거 충동 구매하고 그러는 건가요? 하하, 그럴 수 있죠. 그게 바로 결정 피로의 증거일 수 있어요. 뇌가 지치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나중에 이걸 왜 샀지? 하고 후회할 선택을 하기 쉬워지는 겁니다. 저녁에 인터넷 쇼핑하다 잠든 적 진짜 많은데 그게 다 이유가 있었군요. 네, 여기에 또 후회라는 감정 자체랑 요즘 소셜미디어 때문에 더 심해지는 FOMO 있잖아요. FOMO. Fear of missing out.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두려움. 네, 이것까지 더해주면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거죠. 다른 걸 골랐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랑 나만 이거 못 누리고 있나 하는 불안감이 커지니까요. 특히 어떤 사람들이 이런 경향이 더 강한가요? 그 슈워츠가 나눈 개념인데요. 최대화자, 맥시마이저 성향의 사람들이 좀 더 그렇다고 해요. 최대화자요? 네, 반대는 만족자고요. 만족자는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다 하고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는데 최대화자는 항상 모든 옵션을 다 비교하고 분석해서 최고, 베스트를 찾아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죠. 근데 최대화자가 객관적으로는 더 좋은 결과를 얻는 거 아닌가요? 최고를 찾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실제로 결과물 자체는 더 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연구들을 보면 한결같이 최대화자가 만족도는 훨씬 낮고 뭐 우울감이나 후회는 더 많이 경험한다고 나와요. 왜 그럴까요? 끊임없이 비교하니까요. 남들이랑 비교하고 내가 선택하지 않은 다른 옵션들이랑 또 비교하고 더 나은 게 있지 않았을까? 계속 곱씹는 거죠.
어쩌면 이 현대사회 자체가 우리를 점점 더 최대화자로 몰아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정보는 넘쳐나고 비교 대상도 너무 많고. 아, 듣고 보니 그렇네요. 정리해보면 선택지가 너무 많으면 기회비용 때문에 아쉽고 좋은 것도 금방 익숙해지고 쾌락적 적응, 뇌는 지치고 결정 피로, 또 후회랑 포모 때문에 불안하고 특히 최고만 찾는 최대화 성향이 이걸 더 심하게 만들고요. 그럼 이 굴레에서 좀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이 있나요? 네, 그럼요.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제안하는 몇 가지 실용적인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한 5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려주시죠. 첫째는 의식적으로 만족자처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완벽함보다는 이만하면 충분하다라는 그 가치를 좀 인정해 주는 거죠. 충분함의 미학이랄까? 그렇죠. 둘째는 스스로 기준을 딱 세워서 선택지를 의도적으로 줄이는 연습이 필요해요. 모든 걸 다 검토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아, 일부러 좀 덜 찾아보는 거군요. 네. 셋째는 최고라는 막연한 목표 대신에 나한테 진짜 중요한 가치가 뭔지 이걸 좀 명확히 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거. 맞아요. 넷째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금방 사라지는 물질적인 만족보다는 좀 더 오래가는 경험에 투자하는 게 현명할 수 있다는 거. 여행이나 배움 같은 거요. 네. 마지막 5째는 때로는 과감하게 선택하지 않을 용기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잠시 멈추거나 고민을 좀 미뤄두는 게 오히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선택하지 않을 용기? 이것도 중요하겠네요. 네. 결국 뭐랄까, 완벽한 선택이라는 강박에서 좀 벗어나서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이 정도면 괜찮아 하고 만족할 줄 아는 태도, 이게 중요하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행박이라는 게 선택의 결과 그 자체보다도 그 선택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달린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핵심을 정확히 보셨습니다. 당신에게 질문 하나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당신의 삶에서 선택의 자유가 혹시 선택의 부담으로 느껴지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그리고 당신에게 이만하면 충분하다, 이런 만족감을 주는 당신만의 기준은 과연 무엇일지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볼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어때요? 오늘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선택의 역설이라는 심리학적 현상과 그 뒤에 숨겨진 우리 뇌의 비밀을 파헤쳐 보았는데요. 결정 피로,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최고를 쫓는 습관이 어떻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게 합니다. 결국 우리는 최고의 선택을 하고도 후회할 수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했지만 동시에 그 속에서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길을 찾았습니다. 삶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단순히 우리가 무엇을 골랐느냐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선택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만족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선택지를 다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완벽한 선택을 하려는 강박에서 벗어나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의식적으로 선택의 폭을 줄여 뇌의 피로를 덜어주는 것, 그리고 물질적인 소유보다 나만의 가치와 경험에 집중하는 것, 이 작은 변화들이 쌓여 여러분의 삶은 훨씬 더 평화롭고 만족스러워질 것입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지쳐가는 당신의 뇌를 이해하고 더 현명하고 만족스러운 선택을 위한 실질적인 지혜를 얻어가세요. 결국 행복은 최고의 선택이 아닌 충분함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희 알제리는 다음에 또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혹시 궁금하거나 이런 주제로 만들어졌으면 하는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참고하여 제작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